유형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저번에 했던 거 이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곱근에 대한 얘기, 왜 루트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얘기도 좀 했었고, 제곱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가 반 정도는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오늘 하는 거랑 좀 연결이 돼서, 니네는 그냥 아마 내공 2번까지 표기돼 있을 거야. 내공 2번에 동그라미 4번이었냐? 5번? 기억나냐? 어쨌든 그거 이어서 그냥 쓰면 된다. 저번에 했던 거 그냥 한번 조금만 다 했을 거야. 자, 같은 세트라서 그래요. 자, 문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음수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공부했었지 저번에. 이유가 뭐였어? 음수는 중3 때는 제곱근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고, 고등학교 때에는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0은 들어갈 수 있지만 공식상은 양수라고 보통 표기가 되어 있고, 자, 요거일 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트 A를 전체 제곱을 하게 되면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일단 마이너스는 지워지는 건 우리 알잖아. 제곱 지수가 짝수니까. 그러면 얘는 루트의 전체 제곱이 루트 A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내가 이거 용 공식 이름 얘기했었어. 루트 바깥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바깥 제곱 공식이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외워야 돼 사실. 자, 그럼 내가 만든 거고요. 계산했을 때 이게 계산 결과물이 그냥 A가 된다. 왜 이렇게 된다 그랬지? 루트 A는 A라는 숫자의 제곱근이었죠. 네. 정확하게 양수값을 갖는 제곱근이었죠. 그러면 제곱근의 본연의 특징은 그 녀석을 똑같은 거를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만들어져? 원래 있던 숫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원래 있던 숫자의 정체가 누구야? 루트 안에 들어간 이 녀석이었었죠. 자, 우리 루트 표현하는 방식 어떻게 공부했어? 3 같은 거 제곱근 계산하려면 유리수 범위 내에서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곱근 근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고 루트를 쓴 다음에 그 안에다가 집어넣기로 약속을 했었지. 맞죠? 그러면 그 3이라는 게 원래 뭐야? 원래 숫자였던 거죠. 원래 숫자. 제곱근을 구하기 위한. 자, 그 성질에 입각해서 저런 공식 아닌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사실 저걸 암기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정의만 알면 저건 당연한 거거든. 근데 굳이 왜 빨간색으로 썼느냐? 공식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녀석과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좀 써준 거고. 자, 이거부터는 이제 우리 안 한 거다. 잘 들어라. 자, 마찬가지로 얘는 A가 양수입니다가 안 써 있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자, 색깔 구분을 좀 따로 해볼까요? 루트 A까지 똑같은데 제곱의 위치가 달라요. 제곱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루트 안에 있죠. 일단 공식 이름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안에 거 제곱이라고 할 거야. 얘는 바깥 제곱, 얘는 안에 제곱. 이해됐니? 근데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 밑에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다가 아니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자, 그럼 공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숫자 갖고 한번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봐봐라. 애들이 이걸 왜 많이 틀리냐면, 이거 써먹는 문제는 학교 기출 문제 얘기하는 거야. 숫자로도 물론 나오지만 압도적으로 문자를 표기한 식으로 훨씬 많이 나와.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애들이 틀리는 이유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풀면, 숫자 풀듯이 풀면은 오답률이 막 올라가요. 왜? 니네들을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애초부터 강조했던, 이걸 음수라고 무조건 선언하면 안 되죠. 알고 있죠? 이거 무조건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가 있다고. 자, 그런 딜레마 실수에 빠지다 보니까 애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데, 숫자를 일단 4개 보면 이래. 이거랑 요거랑 한번 우리 계산 한번 해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게 이런 게 있었다. 참고로 삼아 얘기하면은, 루트를 표현하는 표기법.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저번에 했던 건데요. 4의 제곱근을 계산하게 되면은 근호를 쓸 필요가 있나요? 없지, 얘는. 왜? 이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홀만이죠, 정확하게. 맞죠? 근데 우리 루트 표기법, 루트를 사용하기 위한 약속은 어떻게 공부했어?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난 저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제곱근인 걸 못 찾았다. 못 알아봤다. 그럼 어떻게 할까? 홀만 쓰고 루트 쓴 다음에 안에다가 집어넣기로 했잖아. 근데 수학적인 개념은 앞하고 뒤가, 자, 다시 말하면 모순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루트가 생기기 전에 제곱근을 계산했던 거고, 이거는 근호를 사용해서 표시한 다른 방식인 거잖아. 근데 두 녀석 다 누구의 제곱근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4의 제곱근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 따라서 개념상 뿔마 2의 2와
뿔마 루트 4의 루트 4는 같은 숫자가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무슨 공식이 만들어졌어? 루트 4는 2와 같은데 특징이 뭐예요? 4가 2의 제곱이죠. 맞지? 2의 제곱이죠? 그게 값이 뭐랑 같은 거야? 2와 같다라고 공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 이거 자, 2예요, 2. 자, 그러면 그냥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때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4가 제곱수지. 네. 지수가 2가 있지.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때에는 근호랑 2랑 지워버리면 돼요. 약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워버리면 2밖에 안 남지.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바보들이 이 유형을 다 틀려. 이건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땐 이 풀이를 해도 돼요. 문제는 숫자가 아닐 때가 문제예요. 문자로 써 있을 때. 그거를 오늘 좀 구분을 지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디에 주목하냐면 이 A의 부호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 근데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건 답이 뭐야? 똑같잖아, 숫자. 2점? 네. 답 2죠, 이거? 얘는요? 아까 말한 대로 하면은 아니요. 얘랑 얘랑 이렇게 지우면 돼? 아니요. 그래도 될 것 같이 생겼지?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지우면은 뭐가 돼? 이렇게 되잖아. 이상한 거 찾아봐. 얘는 양수야. 네. 음수로 바뀌었어. 형도 양을 음으로 바꾸는 매직이 발생했어. 잘못 만들었네. 완전 이상한 거지. 딱 봐도 이런 계산은 없고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숫자일 때는 자 이거 지우면 안 돼. 양수일 때는 해도 돼. 누가? 제곱을 당한 녀석에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부호에 주목하라 했죠. 부호. 양수일 때는 그냥 계산을 해도 되는데 얘는 음수지 지금은. 제곱을 당한 녀석이 음수잖아 얘들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이너스 부호를 좀 정리를 해요. 자, 근데 우리는 알아요. 지수가 짝수일 때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고 공부했어? 지워지죠. 맞지 얘들아? 1학년 거잖아. 그래서 얘는 표기상 이렇게 바뀌지. 그럼 위에 거랑 숫자가 어때? 똑같죠? 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남는 게 아니라 2가 남는 거야. 선생님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똑같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저게 무슨 공식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계산 결과물을 보시면 2를 제곱한 것도 2가 나왔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것도 2가 나왔어. 그럼 이게 왜 어떤 식으로 공식화가 되느냐? 위에 줄을 거는요. 2를 제곱한 게 계산해봤더니 결과적으로 루트를 계산해봤더니 네모박스치. 다시 말하면 제곱을 당한 녀석 밑이라고 그러잖아 이거. 제곱을 당한 그 2가 결과물로 그냥 푹 튀어나왔지. 맞지? 근데 밑에 있는 건 뭐가 달라? 제곱을 당한 녀석 즉 밑은 마이너스 2인데 계산 결과물은 2가 나왔어. 뭐가 달라? 부호가 바뀌었죠. 음수였잖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잖아. 이 말이 중요하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언제 바뀌어? 음수일 때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거듭제곱 계산을 해봤더니 지수가 짝수면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 지워지는 계산 과정이 한번 추가가 되거든. 마이너스가 지워지는 과정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계산 결과물이 마이너스가 제곱된 녀석이었지만 계산 결과물은 양수로 바뀌어서 나오는 일이 매번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기 귀찮으니까 뭐 한 거냐면 공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공식이 아니야. 그냥 계산 과학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초 공식인데 인간들이 워낙에 많이 틀리니까 선생님들이 매번 내. 어느 정도로 내가 장담할 수 있냐면 니네 3학년 들려면 아직 멀었지? 아니요. 1년 넘게 남았잖아. 3학년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거 아니야 이거 앞단원이니까. 네. 시험지에 이거 쓰는 유형 문제 안 나왔다. 내가 이 학원을 때려칠게. 진짜죠? 그 정도로 모든 학교가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찾지 숫자가 됐건 문자가 됐건 하나는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전체 시험을 포함해서요? 예, 모든 학교가 이건 다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헐.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잘 틀리는 거 애들이 잘 틀리는 거 알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변별력으로 낼 때도 있고 그냥 기억해. 중간 배점으로 낼 때도 있어. 어쨌든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식 만들자. 이렇게 해볼게. 얘는 마이너스가 지워졌지. 그럼 마이너스를 지우는 계산 과정을 니네는 수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바뀌었잖아. 네. 뭐를 곱하는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바꿀 거냐면 자, 이 과정이 중요해. 공식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 구조를 맞춰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마이너스 2였잖아. 근데 답이 2가 나왔지. 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마이너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없애는 과정이 무슨 계산 과정이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를 붙이느냐? 마이너스를 하나 딱 붙이는 거야.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잘 들어라. 계산이 바깥 제곱은 무조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튀어나오고요. 하나 미리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에는 루트 안에 숫자가 음수 들어가도 된다 그랬지. 고등학교 때. 심지어 고등학교 때에도 미공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변해. 고등학교 때 변형되는 공식이 아니라 그대로 나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거 안 되죠, 중학교 때. 안 되죠. 근데 이거 제곱해도 마이너스예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튀어나와요. 선생님, 얘는 음수가 아닌데요. 루트 마이너스 1 음수가 아닌데요. 아직은 니네가 이해할 수 없지. 얘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직 얘기 안 할게. 왜요? 괜히 얘기하면 또 말 길어져.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고등학교 때도 써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공식 만들어 볼게. 계산 결과물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 보니까 2가 그냥 튀어나왔어. 맞지? 밑에 건 어때? 그냥 튀어나왔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지. 언제 마이너스가 붙냐면 제곱을 당한 녀석의 부호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꼭 곱해서 나오세요. 제곱을 당한 녀석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러면 양수인 경우는 잘 들으세요. 얘나 계산 결과물이 똑같대. 자, 잘 들어라. 잘 알고 공부해야 돼. 루트 2의 바깥 제곱과 루트 2의 안의 거 제곱의 계산 결과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바깥 제곱은 무조건 튀어나온다 그랬지? 안의 거, 루트 안의 거 맞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곱을 당한 녀석이 양수죠, 양수. 양수일 땐 어떻게 나온다고? 네. 그냥 나온다고. 그래서 얘도 답이 그냥 2야. 그래서 개념으로도 나와.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이 제곱을 당한 녀석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루트 안의 거 제곱이나 바깥 제곱이나 답이 똑같아요. 자, 그럼 공식 써볼게요. 그냥 A로 나올 때랑 두 종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때가 있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때가 있어. 자, 정리해보자. 마이너스는 언제 붙여서 나온다고 했다? A의 부호. 다시 말하면 제곱을 당한 녀석의 부호가 음수일 때. 그럼 그냥 튀어나올 때는 언제 나온다?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온다. 자, 이게 공식인데, 자, 책에 나온 거랑 표기가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선생님, A가 0일 때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난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요거 계산해보자. 이해만 합시다. 0은 제곱해봤자 0이죠? 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루트 0은 0의 제곱근이잖아. 네. 맞지? 근데 0은 제곱근이 하나밖에 없다 했지? 네. 기억나죠? 그게 0의 제곱근이잖아. 자, 그랬을 때 얘는 그냥 계산 결과가 0이요. 0이야. 왜? 루트 0이 0의 제곱근이고 0의 제곱근은 0밖에 없잖아. 네. 그럼 루트 0과 0은 같은 의미가 돼야 돼요. 둘이 같아야겠죠. 이해됐어요? 그게 저번에 얘기한 거잖아. 자, 근데 이걸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0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마이너스 0은 얼마죠? 0이잖아. 네. 그러면 계산 결과물이 제곱을 당한 녀석은 0이 맞는데 그게 그냥 튀어나오나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오나 어쨌든 계산 결과물은 똑같아.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0은 특수성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어있던 없던 안 바뀌어. 결과물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0인 경우는 여기에다가 적용해도 되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 결과물에다가 적용해도 똑같아요. 동시에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그냥 0이잖아요. 이 붙이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마이너스 붙이는 게. 근데 그래서 0은 보통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어디에다가 많이 붙여서 생각을 하냐면 굳이 마이너스 0이라고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0은 0인데 그렇지 않아. 굳이 앞에다가 왜 불필요하게 마이너스를 붙여? 그래서 0은 양수처럼 계산하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위에다가 많이 포함을 해요. 자, 이게 책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이해됐죠? 자, 왜 범위가 저렇게 나눠졌는지 가볍게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니네가 외워야 되는 거는 제일 예민한 게 뭐냐? 이 공식을 니네가 공부할 때 제일 예민한 건 뭐냐면 제곱을 당한 녀석의 부호가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그것을 제외한 여사건 나머지 경우 야 나머지 경우 뭐야? 음수를 뺀 나머지 0일 때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온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좀 과정은 알겠다 치더라도 저걸 계산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오늘 하는 것 중에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 떠들 거의 반이 이거야. 알았죠? 그래서 예제도 몇 개를 좀 해볼 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미리 써왔거든. 너 왜 인식을 안 하니? 자, 봐봐라. 천천히 한번 해보자. 자, 첫 번째 잘 들어. A가 양수일 때 A 단계 급을 잘 들어야 돼.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지? 선생님의 늘 강조하고자 하는 모토는 처음 공부할 때 잘해보는 게 중요해. 알았죠? 처음 할 때 헷갈려 죽겠는데요. 이러면 선생님 못 나가는 거야 사실. 사실 걱정되는 건 니네 경우에서 확률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 좀 들어 사실은. 시험이야 늘 못 봤지만 그건 언제 늘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겠다만 질문하는 양이나 질문하는 정도를 봤을 때 뭐 단순히 많이 물어봐서 어려워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간단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조금 많아. 근데 이해는 해. 나도 어려워했으니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제국권 할 때도 잘하고 넘어가야 돼. 알았죠? 니네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했던 게 다 처음에 뭐였어? 계산 연습. 2학년 1학기 첫 단원 뭐였어요? 유리수 소수죠. 순환소수 공부했잖아. 1학년 1학기 때 뭐였어요? 소인수분 했죠. 최대공약수 최소 공부했었죠. 숫자 계산이지. 단순 계산 연습했단 말이야. 여기 나오는 제곱분이 중3 버전의 기초 계산 단어야. 기초 계산이 안 되는데 뒤에 거 할 수 있겠니? 당연히 못하죠. 그러니까 잘 정리해놔야 된다. 잘 봐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a의 제곱인데 안에 거 제곱이다. 야. 앞에 잘 보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공식 써야 되는 건 알겠냐? 그치? 안에 거 제곱이잖아. 안에 거 제곱.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까? 잘 봐. FM과 선생님의 추천풀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 FM은 뭐냐면 이 자체로 그냥 푸는 거야. 자, 그럼 이 자체는 무슨 얘기냐? 니네가 오늘 방금까지 공부한 그 내용을 쓰겠다라는 건데 제곱을 당한 녀석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냐 음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지. 맞지? 그러면 현재 표기 상태에서 제곱을 당한 녀석은 누구예요? 밑, 즉 마이너스 2a죠.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 녀석의 부호가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 음수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그냥 나온대. 맞지? 부호를 알면 돼. 그래서 자, 저 녀석의 부호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얘를 보고 판단하세요. A가 양수면 마이너스 2a는? 얘들아 이게 어렵냐? 음수죠. 얘들아 A가 양수잖아. 양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잖아. 아니 얘들아 니는 부등식은 공부했잖아. 네. 아 너 A가 양수면 니네 부등식에서의 시계값의 범위 유형으로도 풀어봤다고. 아니 얘들아 이거 알아 몰라? 알아요. 수진아 많이 졸려? 네. 정신 차리고 말이 너무 없네. 대답을 뻣뻣뻣해. 해야 돼. 어려워. 자, 그럼 2a-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 처음에 곱하기 2를 했잖아. 네. 그 다음에 빼기를 했잖아. 네. 기억나지? 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2a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나요? A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건 무슨 계산을 한 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지. 네. 잘 들어야 돼.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라고. 마이너스 2 곱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2a고 우변은 0에다가 음수 곱해봤자 0인 거 맞나요? 네. 근데 부등호 방향이 예민한 거 기억나겠지 설마. 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 부등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잖아.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곱을 당한 녀석 마이너스 2a의 부호가 음수이구나라는 거를 부등식 계산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알겠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완전 FM 교과서적인 풀이야. 교과서적인 풀이. 그러면 저 네모박스의 부호는 음수라는 걸 확인했지. 자, 음수일 땐 무슨 일이 벌어진대?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온대. 누가? 제곱을 당한 녀석이. 따라서 이 녀석의 계산 결과는 잘 들어라. 이거 필기 잘 해놔야 된다.
제곱을 당한 녀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다가 뭐를 붙여서 나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 그게 적공식이죠. 됐나요? 그러면 제곱을 당한 녀석 뭐였어? 마이너스 2a지. 그럼 계산 답은 뭘까?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마이너스를 곱한 거잖아. 따라서 답은 2a이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초 FM 서술형 풀이에요. 됐니? 근데 연습을 해야 돼요. 요령만 근데 이 유형이야말로 정말 요령만 생기면 암만 복잡해도 다 풀 수 있어. 결국은 니네가 따져야 되는 건 제곱을 당한 녀석, 즉 밑에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찾는 게 최대 임무인 거야. 근데 이 부호는 못 따져요. 그리고 아주 실망스러운 건 또 이런다. 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음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큰일 나요. 애들이 이거 왜 많이 틀려? 숫자처럼 생각하고 푸는 거야. 아니 쌤,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온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죠. 이거. 그게 아니지. 이해됐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음수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서 얻어 걸린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 알았냐?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포인트인 거야. 자, 그러면 약간 미묘하게 다른 풀이 선생님의 추천은 뭐냐면 마이너스는 사실 있으면 좀 거추장스럽거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지수가 작으면 마이너스는 없어도 된다라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바꿔. 어떻게? 지수가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애버려.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가능하지? 작으니까. 자, 그러면 제곱을 당한 녀석이 마이너스 2a가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뀐 거냐면 플러스 2a로 바뀐 거야. 그럼 니네 시선은 이제 요것만 얘기할 거야. 요거 이제 이 녀석의 부호가 뭘까? 플러스. 이번에 플러스. 왜일까요? 아까 a가 양수였잖아. 또 계산해 볼래? a가 양수면 양변에다 2를 곱하면 2a가 되지. 네. 2a. 자, 그러면 좌변은 2a고 우변은 0인 거 맞나요? 근데 이번에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호는 뭐야? 아, 부등호 어떻게 돼? 안 바뀌죠? 안 바뀌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대로. 그럼 양수지. 누가? 제곱을 당한 녀석. 제곱을 당한 그 녀석이 이번에 양수지. 그래서 부호가 양수니까 부호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나온다. 누가? 제곱을 당한 녀석이. 그래서 그냥 튀어나오게끔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잘 봐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답은 똑같은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것도 연습하고 이것도 연습하는 걸 당연히 처음이잖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니네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 유형을 당분간 안 한다 했죠. 체계 구성 때문에. 그러니까 라쌤 풀 때, 쌤이지. 쌤 풀 때 꼼꼼하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거만큼은 틀리지 말자고. 시험 대비할 때마다 답답해 미치겠어. 응? 그냥 식이 간단하고 복잡하고 잘 틀려. 처음에. 알았죠? 무슨 말을 하는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좀 편법을 주면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뭐 시험 볼 때나 하는 풀이인데, 여러분, 우리 이게 마이너스 이게 양수인 걸 어떻게 계산했어요? 부등식 식계산하는 방식으로 우리 범위를 추정해서 부호를 알아낸 거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쓴 게 사실 무슨 풀이냐면 이렇게 식으로써 식으로 자 부호를 계산을 한 거는 이건 사실 서술형 풀이야. 니네한테는 서술형이 거의 없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수행평가풀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공부는 전략적으로 하는 거구나. 나중에는 학교 시험 문제가 객관식이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왜? 이거 계산하는 과정 자체도 5초에서 10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시간을 좀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객관식 풀이는 어떻게 할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물론 이 풀이는 극도로 지금은 하면 안 되는 풀이야. 왜? 숫자를 대입해서 할 건데 숫자 대입하는 건 정말 최악의 풀이거든요. 언제만 해? 처음 보는 문제 나왔을 때만 그렇게 한다. 왜? 답은 맞아야 되잖아. 청소 공부할 땐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나? 자,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아까 이게 음수라는 걸 알았지? 위치 숫자 대입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A가 양수면 양수 아무거나 하나 여기다가 대입해 보는 거야. 어디에다가? A가 양수 범위에 있는 숫자를 내가 알아내고자 하는 거 마이너스 2a의 부호를 알고 싶었던 거잖아. 맞죠? 마이너스 2a의 부호를 알고 싶었는데 거기에다가 대입을 해. 부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하는 계산은 객관식에서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자, 그럼 A가 0보다 크니까 숫자 뭐 대입할래? 1. 1 넣어봐. 여기다가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의 부호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죠? 아까 니네가 따진 음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이렇게 좀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재미있는 건 숫자 대입이 거의 다 통합니다. 거의 다. 근데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과정 얘기할게. 이걸 충분히 연습을 해놓고 병행하는 건 괜찮아. 이것만 하는 건 최악이야. 이것만 하는 찐따들이 이거 다 틀려. 알았죠? 알았죠? 이거는 그냥 문자로 나와 있는 식으로 숫자 취급하는 아주 저급한 풀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같이 하는 거는 허용을 합니다. 알았죠? 무슨 얘기하는지. 자, 결론.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니네가 이 유형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내용이에요? 제곱을 당한 녀석이 밑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최대 임무입니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요. 그것 뺀 나머지 형태는 양수이거나 0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연습을 몇 개만 더 해볼 거야. 자, 이번 연습을 니네가 많이 해봐요. 아이고, 외웠겠지? 아니요? 어떻게 외워요? 아니, 이 공식. 저 이거 외우라고요? 아니, 공식. 방금 공식 뭐? 안에 꺼지고 공식 안에 꺼지고. 네, 근데 그거 왜요? 외웠잖아. 아, 네. 공식은 외웠을 거 아니야. 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 이번에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문자가 하나가 아닐 때도 있어. 두 개야 이번에.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 계산해봐. 둘 다 안에 거 제곱이죠. 자, 그럼 뭐 해야 돼? 너네들의 주된 임무는 뭐야? 제곱을 당한 녀석의 부호를 따지는 게 급선무라고요. 자, 그럼 우리 뭐 과정으로 보면 세 가지를 공부했단 말이야. 자, 근데 원칙은 이거는 책에 안 써있대. 마이너스 지우는 계산은 풀이를 안 써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풀이를 저기 하나씩만 해보자. 노란색 네모는 위에 걸로 한번 해볼게. 파란색 네모는 얘로 한번 해볼게. 편법. 자, 노란색 네모는 식을 계산해보자. 그러면 서술형 풀이라고 그랬죠? 그럼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부등식 계산해가지고 값을 알아낸 거 아니냐? 부호를 알아낸 거 아니냐?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부호를 무슨 수로 알아낼 수 있을까요? 를 봤을 때 잘 봐라. 조건에서 여기에 주목을 한번 해봐. a가 b보다 작으면 우리는 부등식도 이항이 된다는 걸 공부했죠? b를 좌변으로 넘겨봐. 이항하는 건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이하면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어? 곱하기 나누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만 바뀌어요. 우변에서 좌변, 좌변에서 우변으로 바뀌는 건 안 바뀌어. 에? 이항이 뭔지 몰라? 이항이 뭐예요? 넘기는 거예요. 네, 그냥 넘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넘기는 거 여기에 아니에요? 곱하기 나누기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한 이항은 더하기 빼기만 넘긴 거잖아. 자, 네. 다시 얘기할게.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는 걸 이항하는 건 부등호가 안 바뀌죠. 이항은 곱하기 나누기도 포함이니까 그래. 곱하기 나누기 했어 지금? 아니 우변에 있는 b를 좌변으로 옮겼잖아. 네. 네. 이항이 뭔지 몰라? 이항 알아요. 그 넘기는 거 자, 아니에요? 그래 넘기는 거 맞아. 그래. 그럼 부등호가 왜 바뀌냐고.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걸 이렇게 바꾼다고? 부등호구나. 아, 는. 부호는 바뀌죠. 부등호는 안 바뀌죠. 맞지? 부호로 잘못 들었어? 부호는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B로 바꿨잖아. 네. 맞지? 자,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바뀌어요. 자, 그럼 노란색 네모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있잖아. 노란색 네모가 0보다 작으니까 저 녀석의 부호는 음수지. 주요. 자, 음수야. 똑같이 방식이 서술형 풀이야 이게. 자, 편법 해보자. 숫자 대입해보자. b-a의 부호를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근데 둘 다 음수죠. 근데 b가 더 크잖아. 그럼 숫자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자.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부등호 만족해 못해? 하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1,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해봐. 1이지. 양수. 양수지. 그래서 파란색 네모 값은 양수야. 그럼 0인가? 됐냐?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결과물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계산된다?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서 제곱을 당한 녀석이 튀어나온다. 맞니? 그 다음에 파란색 네모는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 그냥 튀어나온다. 그냥 나온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면 슈퍼 찐따가 되는 거죠. 오. 괄호를 안 쓰는 찐따들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괄호 쳐야 되는 거 알지? 왜요? 당연한 거야. 안 친 애들 많아 이거 생각보다. 왜 쳐야 돼요? 네? 무슨 찐따가 되려고 그러네 이제. A-B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거잖아. 아. 괄호 안 치면 A에다가만 마이너스 곱한 거잖아. 안 네. 되죠. 의미가 완전 다르죠.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음수일 땐 그 녀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라 그랬지. 맞냐? 네. A만 밑이 아니라 A-B 전체가 밑이잖아. 전체가 밑이니까 전체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됐냐? 자, 뒤에 거는 그냥 나와. 바로 자, 해야 그럼 되고. 가지고 바로 해야지.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모르죠. 이것도 계산 못하냐 이제 또? 아 2B 2B 마이너스 2A. 그래, 뭐 순서대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럼 B가 더 크니까. 아니, 아니 그거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끝이야. 알았냐? 이렇게 실제로 나온다 문제가. 합계 기출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았지? 복잡하든 간단하든 니네가 따져야 되는 건 결국엔 부호야. 부호 따지는 거. 알겠죠? 자, 일단 B 단계 있다가 풀 때 다시 한번 나랑 연습하면 되고. 자, 마지막 얘기하고 시작 우리. 자, 그 A 단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루트끼리 대수관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겁나 쉬워. 와. 진짜 쉬워. 이거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민망할 정도로 쉬워요. 가볍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A 단계 마지막 거. 어디요? 10쪽 마지막에 대소관계요? 마지막 거. 아. 자, 봐라. 일단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들어가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A랑 B인데 B가 더 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루트 A와 루트 B랑 비교하면 루트 B가 더 크대.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큰 수를 야, 생각해봐. 이것도 사실 숫자 감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둘 다 양수야 물론. 네. 오케이? 둘 다 양수야. 양수 쓰자. A, B는 양수. 둘 다 양수인데 루트 A는 그러면 A의 제곱근이지. 네. 물론 양의 제곱근이지. 루트 B는 B의 양의 제곱근이지. 네. 오케이?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이야. 이게 4야. 어? 4야. 그러면 3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3이고 4의 양의 제곱근은 원래는 2죠. 맞지? 네. 근데 루트를 굳이 쓰겠다 그러면 루트 4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됐냐? 근데 우리는 제곱근의 성질을 공부한 거에 따르면 제곱근은 제곱하면 원래 원본에 있던 숫자가 나온다고 공부했어. 근데 생각해봐. 제곱을 한 숫자가 4가 더 크잖아. 그럼 제곱을 했던 그 녀석끼리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크니까 제곱한 결과물이 더 클 거 아니야. 직관적인 판단 이해됐어요?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A가 커, B가 커. B가 크지. 그러면 루트가 씌워져 있다 하더라도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큰 녀석이 제곱근 값이 더 크다.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대소관계 비교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참고 삼아 얘기하면 조건은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는 무슨 얘기야? 음의 제곱근인 거야. 자, 마이너스 붙여서 자 루트 A와 루트 B가 써있을 때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 얘는 부동 관계가 어떻게 되나? 대소관계. 안 돼요. 얘랑 무슨 관계예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 거지? 네. 그래서 양의 제곱근일 때에는요, 잘 들으세요. 양의 제곱근일 때에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게 더 크게 맞지만 음의 제곱근일 때에는 반대로 생각해. 즉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크면 더 작은 거야. 음수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음수는 반대야.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럼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양수만 외워. 근데 비교 대상이 음수끼리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나도 처음에 그렇게 공부했어. 알았죠? 양수만 외웁시다. 일단 양수만. 자, 그럼 미래에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요건데 어허. 2하고 아까 했던
거랑 똑같거든. 내가 잠깐 예제로 썼다 지운 건데, 자 이거랑 두 개를 비교를 어떻게 할까? 위에 써 있는 거는요, 루트가 있는 애들끼리 비교하는 거야. 내 생각? 얘는 루트가 없잖아. 네. 그럼 루트가 없는 애랑 있는 애랑은 대소관계 어떻게 비교할까? 사실 루트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오, 좀 멋있다. 위에 게 루트가 써 있잖아. 네. 위에 걸 써놓으려면 얘를 루트를 관계로 씌워야 돼. 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야. 자, 잘 들어라. 선생님이 이래서 공식을 단편적으로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 저번에 한 것 중에 똑같은 숫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루트 3을 계산하면 2가 되는 거죠. 아까부터 저번 시간부터 아까도 했고 계속 했지. 네. 이거 하나의 공식이라 그랬잖아. 4는 다 써줄게. 4는 2의 제곱이고 밑이 양수일 때만 한정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 해서 약분하는 것처럼 계산해도 되더라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2가 돼요. 그럼 결국은 당연한 얘기지만 루트 4랑 2는 똑같은 녀석인 거잖아. 네. 근데 책이나 문제집이나 교과서에는 루트 4를 2로 계산하는 거는 공식화되어 있어. 근데 이 바보들은 반대로 바꾸는 걸 못해. 자, 우린 이거를 니네 나 1차부터 했지? 그럼 복습할 때 기준으로 니네 이렇게 상호 호환 관계 언제 많이 들어봤어? 만들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거 언제 많이 봤어? 부등식. 뭐. 부등식 때 이런 게 있었냐? 아니요. 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공식은 좌변에서 우변으로 바꾸는 것만 어필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것을 강조를 유독 많이 했던 단원이 있었다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그런 게 있었어? 아니요.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지수가 없지. 왜죠?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숫자로 할까? 이거 어떻게 바꿨어? 2x는 중2 거야. EX 아니? 지수가 더하기일 땐 밑이 똑같은 녀석끼리 쪼갤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 했어요? 교과서 공식은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공식이었거든.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한다. 맞지? 지금 내가 지금 서술한 거는 반대로 계산한 거 아니야? 알았냐? 문제 풀 때 이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따로 공식으로 외우면 안 된다 그랬다고. 알았냐?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한다. 이미 니네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썼을 뿐이야. 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감을 잃은 것 같은데. 감 있는데 오빠. 이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이거는 2 지수 언제 뺐어? 나는 그렇죠. 나누기일 때 뺐죠. 그래서 2 요거였지. 네. 분의 뭐라 이거요? 2의 5승분의 2의 x승. 5승이요. 밀지도 못하냐 지금. 아, 나누기일 때만 지수끼리 뺐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빼기일 때는 나누기로 바꾸는 거였단 말이야. 자, 똑같아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책에 나온 공식이야. 네. 반대로 바꾼 거야. 똑같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성업이니까 공식화해서 얘기해 줄게. 루트가 씌워져 있지 않는 녀석을 루트로 바꾸는 방법은 만들어 볼래요? 2잖아. 네. 루트 4가 됐잖아. 네. 4는 2의 제곱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루트를 넣고 싶다. 루트를 씌워.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녀석을 제곱하면 돼. 다시 루트 안으로 집어넣고 싶다. 루트를 넣고 싶다. 그러면 루트 안에다가 이거를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넣는 거야. 2의 제곱이잖아. 2는 2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야. 됐니? 자, 연습.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봅시다. 루트 쓰고요. 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네. 제곱해서 넣는 거예요. 제곱해서. 이해됐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이걸 또 2분의 안에 5요.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음수가 또 양수로 바뀌는 아주 소설을 쓰고 계시네. 그치? 잘못됐어요. 그치?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음수잖아. 네. 루트로 바뀐다는 건 음수의 성질을 없애요. 지워버리는 건 없애면 안 되죠. 네? 음수 기호를 없애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하고 집어넣는 거야. 이거 알아야 돼. 얘들아. 계산할 때 겁나 많이 나온다. 네. 알았죠? 음수일 때는
음수 없다고 생각하고 얘만 집어넣어. 음수 없다. 그 다음에 앞에다가 루트 쓰면 돼. 아, 마이너스 쓰면 돼. 네. 아 그렇게 말하려 했어요. 네. 알겠죠? 자, 네. 그러면 이걸 알았다면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잘. 야, 이거 필기해놔라. 너도 뒤에 노트 정리할 때. 내가 뭐 대충 쓰긴 했지만. 유유. 자, 그럼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맞냐? 그러면 루트 3하고 비교하는 거네. 말로 해도 되잖아. 루트 4잖아. 3이잖아. 루트 3이잖아. 둘 다 양수지. 양수일 땐 어떻게 외웠어? 루트 안의 숫자가 큰 게 더 크다. 맞나? 네. 루트 안의 숫자가 더 큰 게 더 커. 얘가 더 크지. 네. 루트 안의 숫자가. 그러니까 저변이 더 크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확인한 게 이거다. 루트끼리는 그냥 양수 기준으로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비교하면 끝. 맞나요? 음수일 땐 반대로 생각. 루트가 하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루트가 없는 녀석을 강제로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다. 네. 어떻게 집어넣어? 제곱수를 집어넣으면 되더라. 제곱해서 넣으면 된다. 그런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된다.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 얘기할게. 또 다른 방법. 앞으로 니네 뭐 식계산하다가도 여러 번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양 제곱을 해도 돼. 어떻게? 나는 2하고 루트 3을 비교하고 싶은 거지. 자, 대결.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양변을 비교를 자 제곱을 해버려. 자, 그럼 2의 제곱으로 얘는 정확하게 표기 잘 봐라. 루트 3을 제곱한 거니까 안에 거 제곱이 아니야. 바깥 바깥 제곱. 제곱이야. 바깥 제곱은 쉬웠죠. 무조건 루트 안에 숫자 튀어나온다 했잖아. 네. 맞지? 그러면 좌변은 계산하면 뭐가 나와? 4가 나와. 우변은 계산하면 3이 나와. 4가 커? 3이 커? 사가 4가 크지. 자, 그럼 좌변이 크네요.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산하기 전도 좌변이 크다 이거 그요. 라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계산은요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비교해 봅시다. 원래대로면 잘 들어라.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아까 여기 내가 분수로 쓴 거랑 똑같다. 마이너스 통째로 집어넣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까? 네. 마이너스 본 냅두고 남은 숫자만 집어넣는 거야. 이게 원칙인데 양변 제곱을 할 거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자, 이건 안 할게. 자, 이거 2죠. 양변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2를 제곱해봐. 마이너스 루트 3도 제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4잖아. 네. 얘들아 4잖아. 이것만 없을 거야. 이건 3이잖아. 네. 네. 그럼 위에 것처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 얘는 좌변이 크죠? 네. 좌변이 크죠? 네. 근데 뭐가 잘못됐어? 원칙적인 풀이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는 거라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음수일 때는 양수랑 반대로 생각한다 했지. 네. 음수일 때는 양수랑 반대로 생각한다 했지. 오른쪽이 더 커요. 자, 얘는 왼쪽이 크죠. 하지만 음수일 때는 반대로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게 답이야. 잘못 나왔지. 오. 잘못 나왔지. 그래서 선생님의 추천은 방법 2번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방법 1번으로만 하세요. 이게 툴로 있기는 한데 양수일 때만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이걸 하고 싶다. 방법 2번도 하고 싶다. 그럼 음수일 때는 반대가 된다라고 하나 만들어서 외우면 돼. 네. 알겠죠? 꼼꼼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난 이걸 막진 않을게. 근데 실수를 방지할 거면 1번 방식을 고수하세요. 알겠죠? 고소하라고요? 고수 말고 고수 2번.